7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갑을병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이용소송 중에 남편이 찾아와 포탱하고 변태적 성행위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이 판례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나 여기까지 맞는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뒷부분이 틀렸네요.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죠. 네. 아무리 남편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죽이는 건 너무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칼로 남편의 복부를 이렇게 이거는 방위행위 그걸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 판례죠. 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일단 틀렸고요. 2번 을의 손괴 행위는 을은 A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A 방 유리창에 돌을 던졌어요. 유리창이 깨졌는데 마침 A가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있다가 그 을이 던져준 돌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공기가 빠져 통하게 돼가지고 산소가 유입돼서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대요. 을은 지금 A를 구해주려고 유리창을 깬 게 아니고 A한테 뭔가 원한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A 방에다가 유리창을 돌을 던진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됐죠. 을의 손괴 행위는 행위 반가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행위 반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행위 반가치가 존재하죠. 지금 유리창에 돌을 던졌잖아요. 유리창에 돌을 던진 행위는 이게 옳은 행동인가요?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반가치가 있는 행동이죠. 반가치가 있는 행동이어서 사회 윤리에 사회의 보편타당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반가치가 존재하죠. 앞에가 틀렸는데요. 결과 반가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로서 결과 반가치가 오히려 존재하지 않죠. 이것이 앞뒤를 바꿔놨네요. 네, 유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앞뒤를 바꿔놨어요. 행위 반가치는 있지만 결과 반가치가 없죠. 결과적으로 지금 사람을 살렸잖아요. 지금 유리창 깨트려가지고 뭐 깨진 유리창에 다치던지, 그러니까 A한테 복수하려고 했으니까 A가 다치던지, 아니면은 유리창을 깨졌으니까 갈아 끼우려면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뭔가 이런 걸 을은 계산을 하고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깬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A의 생명을 살렸으니까 결과 반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의도대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결과 반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져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깨진 유리창을 다시 치워야 되니까 귀찮고 그 다음에 유리창 갈아 끼워야 되니까 뭐 번거롭고 돈 들고 그렇잖아요.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결과적으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사회 도덕 윤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 반가치가 생겨서 처벌을 하는 건데 지금 결과 반가치가 지금 안 생겨버렸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거. 2번 틀렸습니다. 3번 B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읽어봐야겠네요. 병과 B는 서로 밧줄에 연결된 채 암벽 등반을 하던 중 추락하였으나 병이 암벽에 설치된 고정핀으로 손을 붙잡고 계속 떠지 않았다.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 둘 다 추락사할 수 있다. 병은 B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리면 B는 추락사할 수 있으나 자신은 살 수 있대요. 이거는 실제 판례가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없겠죠. 이건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보통 B가 너라도 살아라 그러면서 그 자해를 끊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막 그 영화에서는 막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그러지 마, 막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막 이런 저기는 하는데 아니야, 이러다간 다 같이 죽어, 뭐 내 가족들을 부탁해 이러면서 남은 미션을 부탁해 하면서 이게 B가 스스로 자해를 끊고 먼저 떨어지죠. 시간을 지체하면은 이게 자일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그 자일을 지지하고 있는 게 통으로 다 날아가든지 하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보던 적인데 이거를 문제로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병이 예를 들면 B의 밧줄을 잘라서 B를 추락시키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러면 이 행위가 정당한가요?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이거는 고민을 해볼 문제죠. 네, 사람마다 당연히 생각이 다 갈릴 수 있고, 네, 형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사실 좀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경찰 공무원 뽑는 시험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대학에서 중간 기말고사로나 내는 거고, 이런 공정성과 이런 다른 걸 측정할 그런 형사법 지식들이 많은데, 실무 지식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내는 거는, 이건 실제 대법원 판례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실제 상황이 있었을까요? 영화 속에서나 있는 거지,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1심 판결, 2심 판결이 있을까요? 일단 뭐 문제를 볼게요. 일단 답은 맞춰야 되니까 B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병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이 성립한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 문제에서 내고자 하는 거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왜냐면 그 긴급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침해하는 것과 살리고자 하는 것에 그 이익 형량을 했을 때
침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뭔가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 이익이 훨씬 더 커야 그 긴급 피난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비의 목숨을 담보로 병의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병의 목숨을 구한 거는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 대가로 누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목숨은 평등하잖아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내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3번이 틀린 거고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B가 만약에 긴급피난을 하겠답시고 밧줄을 끊으려고 하면 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병의 행위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밧줄을 끊으려는 병의 행위에 대해서 B가 저항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정당 방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4번이 맞고 3번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냈는데 이거는 뭐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학설의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동일한 목숨을 동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더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동가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마냥 옳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긴급피난이 안 된다. 다만 병이 만약에 밧줄을 잘라서 B를 죽이고 결국 병은 혼자 기어 올라와서 살았어요. 그랬을 때 병한테 그러면 B에 대한 살인죄를 물을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B를 살리고 병이 죽었어야 되나요? 물론 그러면 정말 굉장히 대단한 도덕적인 의인이지만 이 사람이 무슨 엄마와 자식 관계라든지 아빠와 자식 관계라든지 이런 부모라면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의 목숨을 살리겠죠. 그거는 제 부모님이라도 그럴 거고 뭐 누구의 부모님이라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모라면 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저 같아도 제가 죽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그냥 친구 사이다. 그냥 뭐 평범한 보통의 사이라면 내 목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살인죄를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고 그 자시고의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긴급피난은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병한테 그럼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병이 그러면 살인죄를 져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대 가능성이 없죠. 네. 너무 가혹하고요. 네. 둘 중에 어차피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뭐 내가 살고 뭐 저기를 해야지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일반 상식적인 사원에서. 그리고 둘 다 살 수 없는 상황이면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러면 한 사람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니까 그러면 둘 다 죽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학에서 이제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가 있는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형법이란 과연 무엇이냐, 범죄란 과연 무엇이냐, 어디까지 처벌할 것이냐, 죄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고민해보는 이제 그런 문제로 내는 거지 이렇게 좀 공무원 수험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은 긴급피난이 되지 않고 동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만약 밧줄을 끊으려고 하면 B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 끊지 못하게 저항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B도 아유 그래 그럼 뭐 병 네가 살아야지 그럼 줄을 끊으렴 이러고 B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그쵸?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B가 만약에 병이 줄을 끊지 못하게 정당방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줄을 끊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병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떨어지는 바람에 B는 이제 나머지 줄을 기어 잡고 와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B한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바다에 두 명이 빠졌는데 구명조끼? 구명조끼가 산소 마스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잠수를 했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고 산소 호흡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물론 신사적으로 양보를 하면 좋지만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살인죄를 묻기 어렵겠죠.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찰 간부를 뽑는 정말 이제 현실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이게 적합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8번 책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유업성은 행위에 대한 반가치 판단이므로